나는 알래스카의 중심 도시 앵커리지에서 여정을 시작했다. 6월 중순의 날씨는 무척이나 화창했다. 앵커리지는 소련 붕괴 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항공의 교차로였다. 이정표를 보고 있는데 빨간색 버스가 한 대 다가왔다. 옛날 전차 모양을 한 앵커리지 시내 투어 버스다. 나는 이 버스를 타고 앵커리지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다. And when I was growing up, the Third Avenue parking lot right over here was all homes. Now, during this 1964 earthquake, 앵커리지는 1964년 대지진으로 건물들이 많이 파괴돼 옛날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도심에도 숲이 울창하다. 마치 전원주택 단지 같아 다른 지역에서 온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한다고 한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동차만큼이나 수상 비행기가 많다는 것이다. 땅이 워낙 넓은 이곳에서는 수상 비행기가 필수적이다. 시내에 다시 돌아오니 장터가 열려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주말 시장인데 5월부터 9월까지만 장이 선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알래스카의 특산품을 많이 구경할 수 있다. 돌을 쪼개 만든 날카로운 칼은 원주민 전통 칼로 알래스카의 대표적인 공예품이다. 이런 털모자면 영하 40도의 추위도 끄떡 없을 것 같다. 원주민들의 옷을 입고 썰매 끄는 개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곳도 있다. 이 주말 시장에선 눈이 무척이나 즐겁다. 하지만 주말 시장의 가장 큰 즐거움은 역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다. 이곳엔 알래스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다. 엘크 사슴이나 들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다. 엘크 사슴 햄버거를 맛봤다. 맛은 소고기와 비슷한데 야생에서 자란 짐승의 고기라 그런지 기름기도 훨씬 적고 담백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래스카의 대자연과 야생을 체험해보기로 하고 앵커리지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 벨디즈로 향했다. 해안 도로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어 차를 멈췄다. 하얀색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다. 자세히 보니 산양이다. 산양은 가파른 바위산을 자유자재로 다닌다. 올 봄에 태어난 새끼 산양은 이제 조금씩 뿔이 나기 시작했다. 벨디즈로 가기 위해서는 톰슨 패스라는 높은 언덕을 지나야 한다. 이곳에서는 만년설 덮인 웅장한 산들을 볼 수 있어 여행객들은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 (6월이) 되면 들꽃들이 피어나 산과 들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톰슨 패스 언덕 정상에는 육지 빙하인 워딩턴 빙하가 있다. 알래스카에서 처음 보는 빙하다. 워딩턴 빙하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 봤다. 30분 정도 올라가자 눈밭이 나오기 시작한다. 얼핏 보면 그냥 산 정상에 눈이 쌓인 것 같다. 하지만 푸른색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이것이 빙하임을 말해준다. 빙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 규모가 엄청났다. 멀리 산 꼭대기에서부터 펼쳐져 있는데 그 넓이가 여의도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한다. 빙하에서 녹은 물이 흘러내려 폭포를 이루고 있다. 이 물들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빙하 녹은 물에 손을 담가 봤는데 단 5초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차갑다. 워딩턴 빙하에서 30분 정도 더 가 벨디지에 도착했다. 벨디즈는 알래스카의 석유가 유조선에 실려 나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알래스카의 알프스로 불린다. 하지만 옥빛의 바다와 하얀 배들이 설산과 어우러진 모습은 알프스에서도 보기 힘들 것 같다. 시내를 구경하다 보니 캠핑장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저마다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고 있다. Hi. Where did you guys come here to film today or take a picture of? Come from to see the eagles. Okay. Yeah. Where are you guys from? Switzerland. Switzerland? Yeah. Okay. 여기서 독수리를 볼 수 있다고? About mid-June, they just quit coming. They go do what's natural, and the fish are coming in to the sound now and coming in the streams, and they want that fresh sushi. They don't want this old frozen herring no more. 잠시 후 진짜로 독수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다. 청어를 던져주면 독수리들이 공중에서 낚아챈다.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캠핑장 주인 리치 씨는 독수리 보호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독수리는 발가락 8개를 모두 사용해 마치 포수가 야구공을 잡듯 정확하게 물고기를 움켜쥔다. 간혹 물고기를 놓치면 땅에 떨어진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도 벌어진다. 어떤 녀석들은 아예 땅에서 먹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알래스카에서는 사람들이 자연과 이렇게 친숙하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같다.
알래스카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어딜 가든 동물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잔디밭에선 산토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좀처럼 도망을 가지 않는다. (6월은) 백야의 절정기다. 밤 9시가 넘었는데 주변이 마치 대낮처럼 환하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 간이 상점에 손님들이 북적북적하다. 무엇을 파나 했더니 아이스크림이다. So as for eating ice cream in the summer over here in Alaska, like how is it? Like It's fun. Today it was hot, I find. yeah, because the weather was hot. Yes. Yeah. So ice cream is something good. Yeah. 아이스크림 가게는 여름에만 문을 여는데 밤 10시까지 한다. 이때는 워낙 바빠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한단다. Yep, have a nice day. We don't really work too much in the winter because we have school. Okay. So we just focus on school really. Thank you. Oh, you're welcome. 백야의 깊은 밤, 알래스카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느낌이 남달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래스카에 와서 가장 보고 싶었던 컬럼비아 대빙하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 6시간 동안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멀미약을 먹는 게 좋다. 배가 바다로 나가자 육지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항구를 출발하고 얼마 안 돼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동물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수달의 사촌인 해달이다. 해달은 머리와 얼굴에 털이 하얘 바다의 노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물 위에 떠서 털을 손질하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무척 귀엽다. 바위섬을 지나자 이번엔 바닷가를 거니는 사슴 가족을 만났다. 배는 섬들로 둘러싸인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 도착했다. 배가 지나가자 물범들이 재빨리 바다에 뛰어든다. 그중 한 녀석은 배 주위를 돌면서 호기심 많게 사람들을 구경한다. 섬 옆을 지나는데 짐승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큰 바다 사자들이다. 봄이 되면 새끼들이 태어나 식구들이 늘어난다. 요란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왜 바다 사자라는 이름을 얻었는지 알 것 같다. 이 녀석은 소음을 피해 혼자 낮잠을 즐긴다.
한 녀석은 배 가까이 다가와 묘기를 보여준다. 갑자기 배들이 한 지점에 모이기 시작했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 무엇이 나타난 걸까? 이때 사람들이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킨다. 하얀 물기둥이 보인다. 혹등고래다. 하와이나 멕시코에서 겨울을 난 혹등고래는 봄이 되면 5,000km가 넘는 거리를 헤엄쳐 알래스카로 온다. 이곳에선 누구도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혹등고래는 유유히 꼬리를 드러내며 잠수를 한다. 잠시 후 드디어 컬럼비아 대빙하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한다. 빙하 근처로 갈수록 오싹하게 추워진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푸른색 유빙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 선원들이 빙하 조각을 건져 승객들에게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한다. Too much ice. The glacier is constantly calving ice. This one puts out, upwards of 10 million tons of ice a day. Okay. 하루에 1,000만 톤이라니. 작은 산만한 유빙들을 보니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유빙이 이렇게 많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아쉽게도 컬럼비아 대빙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다음 날 헬리콥터를 타고 컬럼비아 대빙하에 가기로 했다. 다행히 날씨가 아주 화창한데 하늘에서 보는 풍경이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어제는 바닷길로만 갔지만 오늘은 산을 넘어 컬럼비아 대빙하로 날아간다. 산 정상을 넘으니 하얀 설원이 나타난다. 얼핏 보면 눈밭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푸른색이 선명한 빙하다. 여기서 조금 더 가니 어마어마하게 넓은 빙하가 보인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컬럼비아 대빙하다. 장엄하게 펼쳐진 빙하에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 면적이 서울시의 1.5배라니 그 규모를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천길 낭떠러지 크레바스가 가득한 컬럼비아 대빙하는 사람의 접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빙하에서 2km 떨어진 바닷가에 착륙했다. 빙하는 그냥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내리고 있다. And Columbia Glacier is the second most actively progressing glacier in Alaska. It's moving downhill at about, they clocked it up to 98 feet per day. 그런데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 이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다. 다시 앵커리지로 향했다. 가는 길에 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들렀다. 이곳에서는 어미를 잃었거나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들을 치료하고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 들소나 사슴, 늑대 같은 맹수들도 있다. 하지만 이곳을 대표하는 동물은 뭐니 해도 곰이다. 불곰은 육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초여름에는 싱싱한 풀을 즐긴다. 갈색 불곰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황소로 착각할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녀석은 새끼 흑곰이다. 어미를 잃고 시내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다 구출돼 이곳에 왔다. 그런데 어렸을 때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곰은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어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 천진난만한 새끼 곰이 무척이나 치근해 보였다. For the other cubs, I don't know.